내 나이 33. 직업은 백수다. 잘나가다 삼천포로 빠진 백수. 아이러니한 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절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국내 손꼽는 대기업 중에 하나였죠. 아니, 난 범죄자였다. 꽤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대학 시절에 그렇게 싫어하던 거를 이제 직업으로 선택을 했으니 우울했죠. 근데 더 우울했던 건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거. 이게 싫으면 다른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 그게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 꿈은 뭘까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마침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가지게 된 나는 딱 10년 만에 지긋지긋한 대학 전공과 완전히 이별했다. 미련 같은 건 없었어요. 애초부터 애착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기면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나는 꿈을 담보로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를 벗어나 비주류로 살아가고자 마음먹었다. 최고를 추구하는 살벌한 프로의 세계에서 행복한 아마추어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다. 삼천포로 가는 길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제가 36살인데요. 30살 때까지는 광고 일을 하다가 30부터 사실은 향수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6년째 만들어 오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 광고는 전문직도 아닌 것 같고 또 이게 오래 한다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회의감 같은 거 그날은 이제 회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다가 팀장이라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 거야. 멍하니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딱 생각나는 게 나 신입 때 회의 시간에 팀장 저러고 있는 거 속으로 되게 욕했었는데 내가 이제 광고를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내내 딴 생각만 했어요. 전에는 거의 한 7년여 정도를 제품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바탕으로 영업하고 마케팅이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늘 경쟁사와의 경쟁, 그리고 같은 부서 안에 같은 회사에서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를 되게 혼란스럽게 했고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왜 저렇게까지 남을 짓누르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퇴사를 하려고 한 1년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1년은 정말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건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컴퓨터를 보고 내가 뭔가를 오늘을 어제 매출이 얼마 나가는지 딱 보면서 자판기 올려놓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더라고, 심장이. 이제는 결정할 때다라는 거를 제 몸에서 일단 반응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한다고 이제 사표를 냈고. 말하기 위한 글쓰기예요. 네. 뭘 하냐면 모이고 만나서 지난번에 대화 토론을 했잖아 우리가. 네. 왜 했어? 표현 능력을 기르려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근데 토론하러 봤더니 표현 능력을 좀 더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이렇게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글쓰기를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독서 토론 하는지, 그리고 그 독서 토론을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 배치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에 이게 책상이 없어. 의자다. 의자. 공포 그 자체. 극장에 가서 얘기하잖아. 스탠딩 하겠는데 관중이 이렇게 있고 눈 40개가 날라 쳐다보고 있어. 이거를 이겨내야 돼. 아, 토론을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미 예상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잘 말하기 위해서 이제 스피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잘 말하려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지 좀 한번 써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시선 때문에 내비게이션 영업사원이었어요. 영업사원이었고 취직을 해야 되니까 했고,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니까 회사에 영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외근 나간다고 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책 보다 오고, 좀 약간 농땡이 부리는 게 쾌감이기도 한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게 그 향수를 원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는 그쯤에 해서 TV에서 이렇게 그 중동의 어떤 거리에 향수샵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향료샵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중동의 노신사가 정장을 딱 입고 손님들한테 커스텀 향수를 만들어주는데, 야, 이게 굉장히 멋져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딱 끝나고 사무실 제 자리로 가서 사직서를 쓰고 이사님 찾아가서 저 그만둘 생각입니다. 오늘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관둬야 되겠다고, 지금 막 바쁠 때 죄송하지만 나 인생이 걸려있어서 관둬야겠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향수를 배우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향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사실은 다들 하는 얘기가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다,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 우리나라 향수 브랜드 본 적 있느냐, 뭐 우리나라 조향사의 이름을 걸고 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중동에 그런 건 없다, 빨리 이성민 씨 큰일 났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사실은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이 나를 조향사가 안 만들어주면 내가 조향사 스스로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향수를 만드는 건 배웠어요. 사실은 향수라는 제품이 굉장히 그 어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재료들만 로매트리얼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로매트리얼들만 한 3천여만 원치 그거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향장실이라고 해서 향 연구하는 공간을 꾸며가지고 그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대사를 한다고 이제 사표를 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은 나를 한번 찾아보자. 나를 찾아본 적이 대학교 이후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지 내 몸으로 뭔가를 시도해서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몸이 느끼게끔. 그냥 생각만 머릿속에서 책만 읽으려고 몸으로 부딪혀보자 해서 나와서 그렇게 퇴사해서 몸으로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게 이제 저를 짓눌렀어요. 뭘 해야지.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30대에 되면 너는 결혼을 해야 되고 너는 뭐를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해 강박관념 속에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제가 제 스스로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계획이 없어도 좋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내 마음에 그날 그렇게 느끼는 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자. 컴퓨터공학과 아까 학부 전공인데 4학년 1학기 때 어떤 이제 과제를 할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3일 밤을 새서 냈는데 그 프로그램 그 완성도가 한 70% 정도 됐었어요. 이게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회의가 일단 왔고,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B나 B 플러스를 받고 사는 그런 전문성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가지고는 필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겠고, 지금까지 받았던 대학 생활에서의 제가 대학 9년 다녔는데
그런 이제 고통이 또 되풀이되는 수는 없으니까 엔지니어가 되지 않기로 프로그래밍을 마감한 그날부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공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 되겠던 거죠. 공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엔지니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큰 메리트가 없으면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학연수 갔다 와서 이제 후배들하고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졸업을 하고도 회사에 들어가고도 스터디가 이제 계속 됐던 거지. 회사에서 계속 그냥 스터디 뭐 할까, 뭘 공부할까, 뭘 같이 공부할까, 뭘 같이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거지. 내가 영어 전공하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매일 주말을 기다리게 만든 일, 그 일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회사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첫 향수를 500개를 만들었었어요. 메리고라운드라는 향수인데 그게 제 첫 번째 향수인데 메리고라운드가 그 데이트의 기억이거든요. 회전목마 이거 돌아가는 거. 그날이 5월 달이었는데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맑고 바람도 막 시원하고 나무도 많이 이렇게 푸르게 서 있고 회전목마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유리장식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햇살이 이렇게 비쳐서 막 부서지더라고요. 그 솜사탕 냄새, 뭐 아이들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향수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제 첫 번째 향수로 담아서 표현을 한 거였거든요. 향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능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성 진화적이고 자기 추억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는 거라서 제가 만들어낸 향수, 제 얘기를 담은 향수들이 외면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건 이거대로 이제 가치를 가지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기는 오기고 소명감이라는 게 좀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 이 영역에서는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난 이왕 발 담근 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가치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돈은 못 버는 거고 큰 돈 못 벌 것 같으면 의미 있는 일 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옛날 말하면 전축이 고장났을 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그걸 다 뜯어서 고쳤던 거 하고 컴퓨터가 한번 고장났을 때도 제가 밤을 샌 적이 있어요. 밤을 새서 이제 고친 적이 있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는 내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두드리고 고치면서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시험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약간 뭔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온 게 다 가죽 공예는 다 손으로 만지고 뭐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죽 공예를 했는데 딱 이걸 해야지 이런 거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 배우는 이 작업 자체가 괜찮고 재미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자 공예랑 가죽 공예는 몇 달 동안 계속 배울 거고요. 그 배운 걸 토대로 제가 스스로 한번 또 연습도 해서 장인까지는 아니어도 장인급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하나의 그 제품이라도 똑같은 카피본이 없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제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길로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테슬 공부를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성이 안 차잖아요. 테슬 공부하면서 숙제를 영어로 다 해내는데 그걸 또 해내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영어를 얼마나 잘해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큼 잘 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걸 이제 테슬 졸업 무렵에 이게 언어 능력이 중요한 거구나 했고 이제 찜찜한 거를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유학길에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29, 30 그때 됐을 때예요. 1년 정도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습에서 어떻게 자립해 나가는지를 영국에서 배웠습니다. 결론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 일을 시작해서 행복해요. 사실은 돈은 일단 내려놓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 나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살이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하루하루 순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나중에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루에도 계획하지 않고 뭐 소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순간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고. 젊음은 짧다. 시간은 빨리 간다.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인생의 숙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비로소 그 숙제가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고, 남아있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있는 세계에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인생은 삼천포에 있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